여러분, 요즘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하나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이야기인데, 처음 들으면 단순한 숫자 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이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며, 왜냐하면 이 기준 하나가 바뀌는 순간 수백만 명의 돈, 특히 기초연금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2026년 4월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685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89.3%이며 월 수령액은 평균 33만 원으로 연간 396만 원인데, 만약 이 기준이 75세로 올라간다면 65세부터 74세까지 받던 385만 명이 한순간에 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쉽게 말해 10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돈 총 3,960만 원이 사라지는 구조이며, 지금부터 왜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지, 재정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누가 피해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데이터로 정확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로 돈이고, 정확히 말하면 국가 재정 때문인데, 202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에 따르면 노인 기준을 75세로 올릴 경우 기초연금 지출을 2026만 2070년 45년간 누적 최소 203조 원에서 최대 603조 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고, 이 숫자는 단순히 큰 정도가 아니라 국가 재정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로 현재 기초연금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26년 기초연금 지출은 27조 원으로 10년 전 12조 원 대비 2.25배 급증했고, 2050년에는 약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더해 국제통화기금 IMF도 2025년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G20 주요 20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고, 2020만 2050년 30년간 연금 지출이 GDP 대비 3.2%에서 9.8%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이 말은 지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기준을 조정해서라도 지출을 줄이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정말 이게 맞는 방향일까라는 것이고, 단순히 재정만 놓고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왜냐하면 이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바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고, 202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에서 74세 사이 노인 중 경제활동 참가율은 45.8%로 절반 이상인 54.2%는 이미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제한적인 상태에 있으며, 현재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많은 고령층은 이미 경제활동이 어려운데, 이 시기에 연금까지 끊긴다면 소득 공백이 생기고 생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특히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2026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74세 중 소득 하위 40%는 기초연금이 전체 소득의 58.3%를 차지해서 연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며,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재정을 줄이느냐 복지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부담을 떠안느냐의 문제이고, 이게 바로 지금 논쟁이 격렬해지는 이유입니다. 한쪽에서는 국가 재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인 복지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고, 사실 이 논쟁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65세면 노인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는 과거의 55세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실제로 건강 상태나 활동성을 보면 70세에도 충분히 경제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 많고, 2026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69세 중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2.8%로 10년 전 58.3%보다 14.5%포인트 증가했으며, 7,074세도 65.2%로 건강 수준이 개선되어서 일부에서는 노인 기준을 올리는 것이 현실에 맞는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건강 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고 노동시장에서도 더 빨리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202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65세 건강 수명은 73.8세인데 소득 하위 20%는 68.2세로 5.6년 차이가 나고, 이 말은 같은 65세라도 누군가는 여전히 일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이미 생계가 어려운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상향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일자리 구조이고 단순히 연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이 계속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20대, 30대라서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이 구조 속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예를 들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준비하거나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월 5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하면 30년 후 연배당 수익 1,800만 원, 월 150만 원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기초연금 33만 원의 4.5배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며, 중요한 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시대가 점점 끝나가고 있다는 점이고, 앞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해야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노인 연령 75세 상향 논쟁은 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단순한 뉴스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하며, 재정은 점점 압박받고 있고 복지는 선택과 집중으로 바뀌고 있으며 개인의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로 소비를 통제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결국 이런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차이가 바로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며, 2026년 현재 에이전틱 AI 기술이 노후 설계에 도입되면서 토스와 카카오페이는 AI가 사용자의 나이, 소득, 자산을 분석해서 당신은 현재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면 75세 이후 소득이 제로가 됩니다. 지금부터 월 50만 원씩 배당주에 투자하면 30년 후 월 150만 원 자체 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고, 실제로 AI 추천대로 자산을 준비한 3040대는 노후 자체 연금 비율이 평균 68.3%로 기초연금 의존도를 크게 낮췄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그 변화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노후 설계를 점검해보고 기초연금 의존도를 낮추면 배당주와 채권으로 자체 연금을 만들고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 노인 기준 상향 논쟁 시대를 살아가며 국가 복지 축소에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이고, 지금 즉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